실험교육법을 갖다가 영어로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험에 대한 어떻게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설계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인 실험 설계냐라는 얘기죠. 자, 우리 책을 갖다가 한번 봐봅시다. 첫 장을 보면은 실험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 방법에 대한 설계다 그랬어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험을 어떻게 행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며 어떠한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최소의 실험 횟수로 갖다가 최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실험계획법도 여기에는 어떻게 비용적 측면이 전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리라는 학문은 무조건 비용이라는 것이 빠져나갈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통계학에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모집단을 갖다가 라지엔이라고 놨을 때 이 라지엔은 분명히 무한계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서로 독립된 개체들이 몇 개가 집합을 한다. 무한계 집합을 하게 돼요. 이 집단에 대한 상태를 갖다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라지엔 개인이 모집단을 조사를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뭐를 취하게 되죠? 샘플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샘플이라는 놈은 어떻게 x1, x2 그러다 보면은 스몰 n개의 샘플이 취해지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스몰 n은 유한개수고 라지 n은 무한개수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모집단의 정보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모집단 자체를 조사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샘플을 취하게 되는데 시료라는 놈은 모집단을 갖다가 100% 대표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통계적 한계를 갖다가 우리 알파와 베타로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알파와 베타를 줄인다. 대표성 높이는 방법이 있죠. 뭐 시료 개수 어떻게 왕창 키우면 됩니다. 10개의 시료보다는 어떻게 100개의 시료가 훨씬 더 대표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모집단에 어떻게 편차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이 있죠. 그죠? 편차 제곱의 상태를 갖다가 우리 분산이라고 그러니까 분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이제. 자, 이 시료 n개를 갖다가 샘플링을 해내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한다라는 것만 틀린 거예요. 왜? 공장 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어떻게 엄청나게 싸게 될 테니까요. 공장 실험을 하게 되면은 조업은 다 하는 거야. 그게? 맨날 며칠 한 달 실험만 하다가 마냐? 부도나겠다. 그러니까 공장 실험을 못하고 실험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이 이거를 갖다가 실험으로 바꾼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실험 횟수가 되겠죠. 그죠? 실험 횟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에서는 이놈을 갖다가 라지엔계로 처리를 합니다. 모집단의 개수가 아니에요. 실험에서 구한 어떻게 실험 총 데이터 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라지엔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통계적 오류는 어떻게 줄어들게 된다.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떻게 대표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다? 분산값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편차제곱합이라는 변동값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합리적인 실험의 설계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 바로 뭐가 되죠? 2라는 놈이 오차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떻게 오차 분산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놈은 분명히 어떻게 구해질 텐데 이렇게 처리될 수 있겠죠. 그러면 분산이라는 얘기는 변동을 뭘로 나누면 된다? 자유도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기왕 실험을 하는 거 오차 분산이 줄어들 수 있는 실험 설계를 하는 게 아마 효율적인 실험 설계일 겁니다. 그죠? 실험 오차가 큰 것보다는 실험 오차가 작은 것이 좋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오차 변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죠? 오차 자유도를 갖다가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도라는 놈은 뭐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실험에 쓰인 라지엔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죠?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근데 이거 없는 놈은 뭐야? 무한정 실험을 갖다가 키울 수는 없잖아요. 비용적 측면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떻게 적정한 크기의 어떻게 실험의 수라는 놈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차 변동을 줄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더 효율적 실험이 되겠죠. 자, 오차 변동을 줄이는 방법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제 뭐를 배워가는 거예요? 적당한 실험의 크기는 어느 정도며, 그죠? 오차 변동은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느냐? 자, 우리는 지금서부터 이제 이거를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의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봅시다. 요 백목의 품질을 갖다가 결정지어주는 특성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는 요 백목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뭐 다른 거는 다 적응이 되는데 이 쌍 뚝뚝 부러진다 그 얘기야.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특성치죠. 이거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이 강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요인들을 갖다가 열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등등등등 어디까지? Z까지. 크고 작은 요인들로 갖다가 치면은 이 백목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거의 무한계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어떠해서든지 그 무한계의 요인을 갖다가 다 통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인들을 갖다가 최적의 상태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맞죠? 최적의 상태로 통제를 해갖고 생산을 하게 되면 백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직한 백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강도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강도의 목표값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원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불행스럽게도 나는 어떻게 그 원인들이 뭔지 백목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 백목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 원인들이 뭔지 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치면 어떻게 해요? 아, 가열 온도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에 갖는 어떻게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수분의 함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떻게 회분량을 얼마로 할 거냐? 자, 가열시켜갖고 어떻게
냉각 온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제? 처리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내 관심은 이겁니다. 가열 온도를 갖다가 조금 어떻게 변화를 시켜보려고 그래요. 현재의 상태에서. 현재의 상태가 몇 도로 가열이 되는데 600도로 가열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610도로 할 때 아무리 봐도 지금의 상태보다는 강도가 어떻게 훨씬 더 낮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공장 실험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지?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험이 전개가 되겠죠. A라는 인자를 갖다가 실험 특성값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인자를 갖다가 두 개의 상태로 지금 구분을 한 겁니다. 하나는 뭐 600도, 하나는 610도. 자, 둘 다 온도는 마찬가지죠. 온도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600도하고 610도는 어떻게 질적으로 틀린 상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질적으로 변화시켜 놓은 혹은 양적으로 변화시켜 놓은 상태를 우리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1수준, 얘를 갖다가 어떻게 2수준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얘가 600도예요. 얘가 610도예요. 그러면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요인이 있는데 실험을 했어요. 600도에서 실험을 하니까 백목이 하나 나옵니다. 단 이렇게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나머지 기타 요인들은 항상 동일한 상태로 갖다가 어떻게? 픽스를 시켜놓고 뭐만? 온도만 변화시켜가면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했다고 얘기야. 그랬더니 강도가 어떻게? 23.5가 나오더라 그 얘기야. 백목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뚝불게 보면 뭐 나오는 거예요? 강도 나오죠? 610도에서 하니까 24.2가 나오더라 그 얘기야. 이렇게 실험 한 번을 통해 갖고 600도와 610도 간에 어떻게 강도의 차이가 있다고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600도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실험을 하면 23.5라는 데이터 값이 나옵니까? 어림도 없죠. 아무리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해도 강도라는 연속형 데이터 값은 실험을 할 때마다 어떻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실험을 하니까 24.0이 나와요. 여기서 실험을 하니까 어떻게 23.6이 나옵니다. 24.5도 나오고 얘는 어떻게 23.0도 나오고 23.8도 나오고 24.0도 나오고 홀라 점점 실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상태에서 자꾸 되풀이를 해보는 거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 실험의 반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험의 반복. 리프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럽니다. 그러면 반복을 갖다가 4번을 해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몰라. A1이나 A2나 별 차이 없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제? 자, 우리 아무리 몰라도 요 속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의 어떻게 우연적 차이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했는데 우연적 차이가 생기잖아요. 자, 이 우연적 차이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통제할 수 없는 차이죠. 그죠? 통제가 불가능한 차이예요. 우리 그놈을 뭐라고 한다?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맞지? 그렇다면은 이 데이터 값이 같지 않은데 이러한 A1이라는 어떻게 조건하에서 동일한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데이터의 차이를 우리 뭐라고 그럽니다?
오차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그러면 오차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질까요? 대체적으로 데이터가 한 23.5에서 한 24.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쪽도 한 23.0에서 한 24.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이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A1 거에 A2 간에 이걸 뭐라고 그랬죠?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죠? 수준 간 차이라는 놈이 어떻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맞죠? 네. 자, 여기서 이 오차라는 놈은 이거를 데이터를 X라고 정의를 할 때 X들 간의 차이가 되네요. 그죠? 자,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군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개의 어떻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가 그룹이 나타나는 거죠. 서브 그룹이네. 그죠? 군 안의 데이터들이 일으키는 변동,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군내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군과 군 간의 차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군 간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내 변동이라는 거를 갖다가 기호로 표시를 하면 우리 어떻게 되나? 시그마 보통 제곱으로 쓰는데 여기다가 W라는 얘기를 쓰게 되죠. W는 바로 영어의 어떻게? within의 머리 글자입니다. 군 안에 데이터 X들이 일으키는 산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간 변동은 우리 뭐라고 정의를 하죠? 이 B는 바로 뭐예요? 뭐뭐 간에 between의 머리 글자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까지 통계학에서 잘 쓰고 있다가 지금은 이거를 갖다가 슬그머니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군 안의 데이터 간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군 내 변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실험 오차 변동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은 슬그머니 이놈을 뭐라고 바꾸는 거예요? A라는 놈 요인이 어떻게? 서로 틀린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되는 거죠. 오차 변동하고 뭘로 구분이 되게 된다? 요인 변동으로 구분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은 이 얘기가 되네요. 전체의 데이터가 몇 개의 데이터예요? 전체가 8개죠. 부분군 4개씩으로 나뉘어졌죠. 그러면 전체의 데이터가 일으키는 변동은 뭐와 뭘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군 내와 군 간으로 갖다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오케이?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그러면 어떠한 놈을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요 군간의 차이가 군내하고 똑같다 요거 입증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이 실험의 목적은 뭐였어요? 현재의 온도가 600도라면은 요거는 좀 개선된 온도라고 보는 거죠. 그죠? 좀 더 바람직한 온도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바람직한 온도다라고 입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600도의 실험 데이터와 610도의 실험 데이터가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600도나 610도나 별 차이 없네, 꽝이네 그 얘기지.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실험계획법상에서는 어떻게 이 수준 간의 차이가 있다? 이놈을 갖다가 입증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거를 내가 다시 한번 바꿔 써볼게요. 이거다 그 얘기야. 이거. 어휴, 그러면 A1과 A2 간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걸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실험에서는 지금 이놈들을 갖다가 어떻게 실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을 일정 조건으로 통제를 해놓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떻게 조금만 말고 없어? 있죠. 미처 다 통제를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구먼이 여기서 뭐가 기어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미처 통제하지 못한 K라는 인자가 어떻게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아따 또 귀신같이 어떻게 요거 시험을 할 때 다 또 작용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속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K라는 어떻게 요인의 효과가 들어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K가 만약에 얼마다 한 4.5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이 얘기가 틀려집니다. 지금 그러면 K라는 요인에 의해서 4.5라는 값이 지금 과다 계상된 거죠. 그거 다 빼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 차이 없네. 28.3에서 4.5 빼봐요. 23.8 나오잖아. 얘 잡아 빼면 얼마예요? 24.2 나오잖아. 얘 잡아 빼면 얼마예요? 24.7 나오잖아. 얘 잡아 빼면은 20 얼마야? 4.5가 되는 거죠. 그제? 뭔 차이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실험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쫘르륵 4번을 하고 온도 변경 딱 시킨 다음에 쫘르륵 4번을 했다가는 어떻게 진짜 아작나게 터지는 수가 있겠죠. 이건 그러면 실험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언제 이러한 K라는 요인이 어떻게 미처 고려하지 못한 K라는 요인이 이 실험값에 침투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낫지. A1에서 실험했다가 A2에서 했다가 그제 막 섞어갖고 실험을 하는 게 어떻게 낫죠. 왜? 그러면은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갖다가 바로 어떻게 실험 순서에 랜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랜덤화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일이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어요. 2가 몇 개가 있다? 4개 있어요. 그 집안에 2가 나와요. 그럼 온도 몇 도에서 실험한다는 얘기예요? 600, 10도에서 실험하는 겁니다. 단 실험을 할 때는 다른 조건들은 전부 다 일정한 상태로 갖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해야 돼요. 저게 변화가 되면 어떻게 실험 오차가 상대적으로 커져 버립니다.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K라는 요인이 어떻게 침투를 한다. 똑같이 골고루 영향을 주고 있죠. A1에도 영향을 주고 어디에도 영향을 줘요. A2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왕 영향을 줄 거라면은 두 개의 수준에 똑같이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 발생하지 않느냐 하면은 변동분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데이터의 해석을 뭘로 하려고 그런다? 변동으로 하려고 그래요. 편차제곱합이라는 놈으로. 그러면 변동이라는 자체는 우리 이런 게 있잖아. 분산의 성질은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가 돼버린다? 0이 되죠. 그죠?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 비를 취한다고 어떻게 X의 분산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상수의 분산은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에? 똑같은 상수값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봐 편차는 얼마다? 0이거든요. 그러면 편차 제곱인 분산도 0이 돼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변동값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산. 그래서 실험 순서를 갖다가 일단은 어떻게 랜덤화를 시켜갖고 실험을 하게 돼 있어요. 실험 순서의 랜덤화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러면 미처 실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원인들이 실험값의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영향을 주는 것을 갖다가 확률화 시켜갖고 골고루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러한 원리가 됩니다. 실험계획법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실험 순서를 랜덤화를 한다. 랜덤화하지 않은 실험이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은 어디다 갖다 팍 갖다 쑤셔 집어넣으면 되느냐. 쓰레기통에다가 톡 쳐집어넣으면 된다. 근데 이 랜덤화의 원리라는 얘기를 갖다가 실은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그 얘기야. 그러면 실험계획법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갖다가 무시를 하고 실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데이터 값에는 어떻게 분명히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편기되게 영향을 받으면 데이터 값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거나 혹은 어떻게 줄어드는. 그러면 가나 데이터죠 그거. 사실적 데이터에 구축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데이터로 100번 해석을 해봤자 어떻게 공갈치고 있는 거죠. 구라치고 있다고 얘기죠. 아, 구라하고 공갈은 뭐가 차이지? 아, 구라는 어떻게 남한테 피해는 안 주는 건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공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위해를 가하는 게 공갈이니까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얘기죠. 실험을 잘못해갖고 엉터리 데이터로 갖다가 엉터리 해석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남한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건 구라 수준이 아니에요. 뭐예요? 공갈 수준으로 갑니다. 그게 비용하고 관계가 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로 변합니다. 원래 이 통계 분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적어도 배운 놈이 사기치지는 말아야죠. 알고 사기치는 놈은 그건 어떻게 지옥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모르고 사기치는 놈은 뭐 지옥까지는 갈 거 없죠. 그죠? 단지 영원히 좀 쪽팔릴 뿐이죠. 쪽팔리잖아. 몰라갖고 그랬으니까 쪽팔릴 거 아니야. 사람이 살면서 쪽팔리지는 말아야지. 근데 몰라서 쪽팔리는 경우가 졸라 많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수준의 실험인데 요게 단점이 있어.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예요. 그죠? 여기에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값을 딱 타점을 시키니까 요렇게 타점돼요. 요렇게 타점돼. 그러면 A1의 평균보다는 A2의 평균값이 확실히 높네요. 그죠? A1보다는 뭐가? A2가, 강도가 높아졌구나. 그죠? 요게 바로 이 수준의 단점입니다. 여기다가 수준 하나를 더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뭔 얘기야? 이 수준만 하면 항상 선형적 해석분이 안 되죠. 여기다가 가운데에 수준을 하나 더 집어넣는다는 얘기, 여기다가 뭐 갖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얼라리 605도에서 강도가 어떻게 더 높게 나오지?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600도고 얘가 605도고 얘가 610도고 현실적으로 610도보다는 뭐가 더 나아? 여기 이 수준의 실험의 바로 한계입니다. 그러면 수준을 갖다가 이 수준 달랑 하면은 어떻게 좀 그렇겠네? 그러니까 자 600도에서 605도에서 610도에서 615도에서 그럼 벌써 A1, A2, A3, A4 수준이 몇 개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4개. 예. 이 수준은 최소 2수준에서 최대 6수준까지 잡습니다. 근데 보통 3에서 몇 수준을 잡는다? 5수준. 갑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준을 몇 수준의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 4수준의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수준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레벨 그럽니다. 에라 모르겠다. 에리 꼴 몇 개? 4짜리인 실험을 전개했다. 그러면 여기서 반복을 취하게 되겠네? 그제? 반복을 취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자, 그러면 동일 조건에서 실험의 반복을 몇 번을 했다? 5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험은 몇 회를 한 결과가 나타나요? 20회죠. 여기서 겁대가리 없이 A1에서 쫘르륵 실험하고 온도 쫙 올려갖고 여기서 쫘르륵, 여기서 쫙, 여기서 쫙. 실험은 졸라 빠르고 비용 안 들고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데이터 값 가라 데이터 나오죠. 이? 현실성이 없는 데이터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험 순서를 갖다가 랜덤하게 정한다는 얘기는 A1에서 먼저 할지 A4에서 먼저 할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뽑은 순서대로 실험을 해나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온도라는 놈은 어떻게 될까? 610도에서 했다가 605도에서 했다가 615도로 갔다가 610도로 갔다가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렇게 가. 그게 싫은 겁니다. 실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편안하게 610도에서 615도 이런 식으로 갖다가 자꾸 올리면서 실험이 쉽잖아요. 그래봤자 어떻게 개털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나온 데이터 값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x1, x12, x13, x14, x15 이렇게 됩니다. A1에서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데이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는 그러면 x21, x22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x25 여기는 x31, x32, x35, x41, x42, x45라는 데이터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갖다가 슬슬 한번 합쳐보자 그 얘기입니다. 실실. 합쳐버리면은 우리 합을 뭐라고 그러냐? T라고 그런단 말이야. 토탈. T. 자, 이제 뭐라고 쓰면 될까요? 1까지는 같잖아요. 그죠? A1에서 데이터 몇 개를 합쳐놨다? 5개. 그죠? 합쳐지는 순간 1, 2, 3, 4, 5라는 숫자들은 어떻게 돼요? 의미 없어지죠. 상실되죠. 의미 없음 도트 꼭 찍습니다. 점. 됐어요? 그러면 x21, x22, x25는 2 도트 합쳐지니까 어떻게 1에서부터 5까지는 나가리 됐죠. 얘는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3 도트. 얘는 4 도트 그러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A1에서 5개의 데이터의 합, A2에서 요 도트가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1에서부터 5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5개 합. A3에서 5개 합, A4에서 5개 합. 지금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놈? 4가 바로 뭐예요? L이죠? 그죠? 수준을 4 그러기로 했잖아. L은 뭐의 약자다? 레벨. I라고 정해야 할 거요. 그러면 1, 2, 3, 4 하고 변해 나가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면 돼요? TI. 도트 그래주면 되죠. 됐죠?
이거를 다시 쫙 합치면은 어떻게 되냐? t인데 뒤에는 도트가 있지? 도트가 있는데 1, 2, 3, 4도 합쳐지니까 의미가 없어지지? 도트다 그 얘기야.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나가리가 됐어 지금 합쳐지면서? 어떻게 두 개냐 이 새끼들아. 요거는 4개짜리잖아. 얘는 5개짜리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가 합쳐진 거예요? 20개. 그 얘기요. 알겠냐? 그러면 또 하나 정의를 하자. 1에서부터 5까지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리플리케이션 R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서부터 1에서부터 R까지 변해 나가는 놈은 뭐라고 한다? J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하면 되지 않나? 맞죠? 1에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4까지 변하죠? 1에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5까지 변하죠? 그치? 그러니까 1에서부터 4까지 변하는 놈 I, 1에서부터 5까지 변하는 놈은 J. 이 데이터들을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 X, I, J라고 설명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뭐하러 점을 2개를 찍고 있냐? 야, 점이 없다는 얘기지, 그제? 예. 의미 없음. 도트라는 얘기가 원래 그거예요. 도트가 점이야, 그제? 예. 또 다른 얘기로는 의미 없음, 점이야. T. 요게 I 자리고 요게 J 자리일 텐데, 그제? I 자리 의미 없음, J 자리 의미 없음. 그거 꼭 찍어 이건데? 안 써도 없는 건 마찬가지지. 그럼 어떠한 놈이 효율적일까 생각해봐. 도트 2개 찍을까? 그냥 쓸까? 아, 찍어? 찍어. 찍지 않은데 뭐 방법이 없지, 그제?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죽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약속하면 되는 거야, 그제? 얘를 뭐라고 하자. 꼽나? 됐어? 네. 그거 싫어? 아니요. 할 거지? 예. 안 하면 지들이 어떻게 할 건데, 그제? 그러면 T라는 놈의 의미는 이거네. X11 플러스 X12 플러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쫙 또 해져나가면은 여기 뭐도 있어요. X22도 있고, 그치? 그러다 보면 G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X. 총 몇 개예요? 20개입니다. 그죠? 자, 지금서부터 이거를 갖다가 합칩니다. X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맞죠? I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4까지 가는 겁니다. L. 그죠? J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5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개개의 데이터 XI, J를 합쳤다. 합의 기호가 우리 시그마가 있잖아. 몇 개가 합쳐진 거예요? 괄호 몇 개? 4개. 세로 몇 개? 5개. 그래서 4 곱하기 5개가 합쳐진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뭐 쓰면 되지. 시그마가 어차피 합이다 그 얘기야. 그제? 그러면 I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4까지 간다. J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5까지 간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I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L까지 간다. J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T라는 놈은 여기서 볼 때 T1 도트 플러스 T2 도트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가도 돼요?
T4 도트까지 가도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여기서부터 싸그리 합치나 합쳐갖고 다시 합치나 똑같은 얘기지 뭐, 그제? 그러면 이 얘기거든. 시그마로 처리합니다. i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l까지. l이 얼마니까 지금? 4니까 t 도트는 마찬가지고 i라고 쓰면 되겠죠. 1에서부터 4까지 변해나가는 놈 뭐라고 쓰기로 했다? i. 됐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ti 도트라는 놈이 바로 뭐냐 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된다며.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된다? 이놈이 뭐다?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세 번째로 갔다가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ti 도트가 뭐다? j는 1에서부터 r까지 xij다 그 얘기지, 그제? 그죠? 에이씨,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다. 그럼 해보면 돼. T1 도트가 뭐야? 맞죠? 그러면 이놈은 가만히 보니까 X1이라는 놈이 합쳐진 거죠? X1까지 한 묶음으로 봐. 한 묶음으로 봤지? 몇 개가 합쳐졌대? 4가 아니네. 어디까지냐? 5까지지. 분명히 5개가 합쳐진 거죠? 야, 몇 개가 합쳐졌다. 성질머리가 급해갖고 몇 개 합쳐졌다고요. 5개가 합쳐졌다고. 5개가 합쳐졌다. 근데 1에서부터 5까지 변해나가는 놈을 뭐라고 그러기로 했어? J라고 그러기로 했지. 그러니까 J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됐죠? 네. J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끝났네. 이거 뭐라고 쓰면 되냐? J는 1에서부터 R까지 X1 J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X21 플러스 X22 플러스 어디까지 가면 돼요? 자, 요거는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쓰기 좋죠? J는 1에서부터 R까지, 그죠? X2 J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TI 도트라는 놈은 뭐예요? I 수준이잖아. I 수준은 뭐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지칭하는 거 아니야, 그제? 그러면 뭐가 돼? XI1, 그죠? XI2 XI 어떻게 폰이야? 5. 5? 나는 왜 5가 4로 들리냐? 내가 귀가 잘못됐나? 자, 여기서 단 i는 뭐다?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확실한 표현식이네, 그죠? 1에서부터 4까지 변해나가는 놈들 중에 어느 하나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죠? i가 뭐야? 1, 2, 3, 4 A1, A2, A3, A4 거기에 1, 2, 3, 4를 지칭하는 거죠. 뭐라고 쓰면 돼요? I 수준에서, 그죠? 몇 개가 합쳐진다고요, 데이터가? R개, R이 얼마예요? 5개죠. 그쵸? 5개가 합쳐진다 그겁니다. J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맞네요. 맞네요. 그죠? 맞잖아.
TI 도트, 그죠?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로 갔다가 X바 I 도트는 뭘까요? I 수준에서 X들의 평균이죠. TI 도트를 뭘로 갖다 나누면 돼요? 5로 나누면 되잖아. A, XI 도트라는 놈은 바로 뭐예요? X1 도트는 어떻게 구하면 돼? T1 도트를 뭘로 나누면 돼요? 평균이니까 개수가 몇 개예요? 이 얘기 아니냐? 야, 생각할 게 어딨어? 평균은 합쳐갖고 나누면 평균이지. 여기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X바 1 도트, 2 도트, 3 도트, 4 도트 이걸 뭐라고 그러면 돼요? X바 I 도트라고 정의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정의하면 된다 그 얘기요. 그치? 우리 여기서 이놈들 왜 구하는데? 이 실험의 목적은 뭔데? A1이라는 조건에서 이거를 구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몰라서 이거 대신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A2라는 값에서 이거죠. A3에서 이게 얼마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볼 때는 뭐가 돼요? 뮤를 모를 때 여기서 뭐를 구한다는 얘기가 돼요? X바를 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저 꼭대기를 뭐라고 그래요? 모평균 참값이라고 그러죠. 그죠?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모평균값. 스몰 n에서 구한 X바를 뭐라고 그래요? 시료 평균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끝났네. 요놈들은 뮤i 도트네요. 그죠? 전체로 볼 때는 얘는 뭘까요? 야, 이 뮤는 어떻게 구한 값이냐? 하나, 둘, 셋, 넷 더해서 뭘로 갖다 나누면 돼? 4로 콱 나누면 되죠. 그죠? 4는 뭐냐? L이지 뭐야. 자, 여기서 뮤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뮤1, 뮤2, 뮤3, 뮤4를 더해갖고 개수 뭘로 나눈다? L이 꼴 4죠. 그죠? 그걸로 나누면 되는 거죠. 지금 죽어라 하고 지금 뭐만 하고 있냐? 평균만 하고 있다. 쪽팔리게. 자, 이놈은 그럼 뭐가 돼요? R분의 TI 도트네요. 이놈은 분명히 뭐가 될 거니까요? T1 도트를 뭘로 나누면 되니까. 그죠? 여기도 도트 두 개 찍으래? 어떻게 구하면 돼요? 홀라당 합쳐갖고 뭐 4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X2바지 뭐야? 그래 안 그래? 여기서 분명히 이 값을 갖다가 알고 있나? 이 값들을 알고 있나? 이거 알면은 연장 뭐 왜 실험을 하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 갖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값을 추측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값들을 추측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떠한 확신을 갖게 되나요? 여기서는 온도라는 놈을 갖다가 질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면은 이 값들은 어떻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변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실험 전개해 나가는 거죠. 만약에 다 똑같으면은 뭔 얘기냐? 다 똑같다. 온도를 600도에서 605도에서 610도에서 615도에서 해도 강도는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그 실험을 왜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 실험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틀림없이 이거네요. 요게 600도고 요게 605도,
10도, 600, 15도. 이러한 조건에서 이 값들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려는 실험이죠. 요 4개의 수준 중에서 백목의 강도가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하는 조건은 어딘가 이거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바로 최적 조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적 조건의 추정의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5번째로 갖다가 x 답을 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편하게 t를 갖다가 뭘로 나누면 되냐? 얘가 몇 개의 합이냐? L R개, 그치? 맞죠? 우리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 여기서 L이 몇 개요? 4개. R이 몇 개요? 요게 I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요? 4까지, 그제? J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요? 5까지. 홀라당 합쳐놓으니까 번호가 의미가 있냐? 없지? 의미 없다. 2개 찍은 거야. 그런데 X답을 바라는 놈은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맞지? 네. I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L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죠? 합쳐. 얘는 L이라는 얘기죠. 얘는 뭐요? 시그마. 몇 개가 합쳐진 거요? 일단은 L개가 합쳐지는 거지. 그죠?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 여기까지는 갔다. 1, 2, 3, 4 하고 변하는 놈은 I야. 그지? I는 1에서부터 L까지 간다고요. 자, 여기서 X바 I 도트가 뭐라고 그랬냐? I는 1에서부터 L까지 X바 I 도트는 TI 도트 값을 뭘로 나누면 된다? R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 안 그려? 그러지? 다시 쓰면 이거 어떻게 되냐? 상수지? 상수는 어떻게? 시그마 바깥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아무 조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면은 LR이 분모로 엮이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 I는 1에서부터 L까지 TI 도트 이렇게 되죠? TI 도트가 뭐라고 그랬냐? TI 도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있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I 수준에서 요게 가만히 보니까 J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 5. 그지? I 수준에서 데이터 몇 개? 5개의 합이다 그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았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뭐요? 데이터 X를 I 수준에서 그지? 몇 개를 합쳤다? 5개를 합쳤다 그 얘기야. 이게 보여야 돼요. 이놈이 뭘로 보여야 돼요? TI 도트로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게 안 보이면은 우리 앞으로 변동분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TI 도트는 바로 뭐다? I 수준에서 R개의 합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I 수준에서 X들을 R개를 합친 거 아니에요. 맞죠? I 수준에서 데이터 X를 R개를 합쳤다. I 수준에서 데이터 R개를 합쳤다. 맞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은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몇 개의 합이라는 얘기예요. L 곱하기 R개의 합이지. L이 4, R이 5 그랬잖아. 그러니까 데이터 몇 개? 요게 뭐예요? 4조. 요게 뭐예요? 5조. XIJ라는 데이터를 4 곱하기 곱하기라는 얘기 아니야. 4 곱하기 5개를 합쳤다. 4 곱하기 5개니까 얼마예요? 20개를 합쳤다. 아주 여기서 나오는 기호는 수학에서도 아주 정교한 기호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똑같죠. 그죠? 쓰는 방법이. 그제? 자, 1시간 동안 한 게 뭐냐? 데이터를 합쳐서 나누면은 뭐다? 평균이다. 그래 안 그래야? 그게 어떻게 지금 기호로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눈에 익지를 않은 거야. 우리 평균은 뭐다? 데이터를 합쳐갖고 나누면 된다. 그게 평균이지 뭐야. 지금 그게 그 설명하다가 어떻게 아주 진지하게 무겁게 설명한 거지. 그지? 평균은 데이터의 합을 데이터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이다. 잘 오셨다.